자, 이어서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바로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광수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화면으로 많이 뵀는데 실제로 뵈니까 더 잘생기셨네요. 잘생기신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아닙니다. 아니, 머리 스타일도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머리 스타일이다. 아니, 머리 뭐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원래 머릿결이 예, 숱이 결이- 없습니다. 결이 살아있는데? 아니, 딴 거보다 결이 살아있는 게 더 멋있는데요? 얼굴을 왜 빨갛게 만드세요? 약간 그 우리 홍명보 감독 느낌도 좀 나시고. 자, 좋습니다. 워낙 네. 유명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별다른 소개는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하실 것 같아서. 네. 자, 오늘 저희가 좀 무엇을 배워볼까? 네, 궁금한데. 제가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그러니까요. 알고 계시는데 네. 저는 ESG를 분석하는 또 애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네네. ESG라고 하면 뭐 인바이러먼트 있고 소셜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환경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전 요즘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예요? 아쉽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디에서 아쉬우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챗 GP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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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너무 부러운 거죠. 제가 이제 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분석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와, 사람들이 환경에만 저렇게 관심이 있었어도. 그쵸. 그쵸. 네. 그럼 세상이 너무 좋아질 텐데. 네네. 저렇게 엄청난 돈이 이 환경 쪽에만 들어와도 네네.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때때로 들어오죠. 환경 쪽으로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그렇게 큰 돈도 뭐 안 들어와요. 그래요? 많은 분들 관심도 없고. 근데 사실은 뭐 챗 GPT가 뭐 상장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막 그게 잘 되니까 온 막 세상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 때 체감하는 건 사실 환경이긴 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한테 더 필요하고 네. 더 시급하고 네. 더 중대한 문제가 어쩌면 뭐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런 데서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당장 지금 가뭄이 일어나고 있고 홍수가 쏟아지고 있고 사실은 10년 후에 20년도에 네네. 우리의 인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네. 오늘은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연초잖아요 아직까지 네, 네. 뭐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서 하도 뭐 힘드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연초입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한번 이 기후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3프로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네. 이런 것들에서 기초에 대해서 좀 알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제가 처음 이 경제 방송을 시작했을 때가 2011년이었어요. 예. 그때가 동일본 대지진 터졌을 때, 그러니까 그거죠. 쓰나미 몰려왔을 때. 네네. 그래서 막 후쿠시마 그 원전 네. 이게 난리 나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입문하자마자 처음 배운 게 서킷 브레이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입문을 했는데. 예. 그때도 막 뭐 태양광이니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지만 결국은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진 못했었거든요. 약간 저도 테마성으로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겠네요. 그렇죠. 사실 시간이 짧으니까 네. 이제 올해 제가 내내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럼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어쨌든 오늘 처음이니까 네네. 처음이니까 한번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겠지만 네네. 한번 기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큰 문제는 네. 뭐 보시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질문을 이게 마치 챗 GPT에서 질문하듯이 네. 지구 온난화는 왜 문제인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아시죠. 네네.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뭐 네. 환경도 나빠지고 기후도 안 좋아지고 네. 이런 게 이렇게 개념적으로 아시는데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 온난화가 왜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건 말뿐이지 그렇죠. 제가 직접 느끼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딱 그렇게 한번 우리가 개념의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지구 온난화가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이 증발이 많이 돼요. 네. 예. 그래서 지구의 표면 온도가 1도가 오르면 네. 7% 이상이 증가합니다. 증발이. 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부 지역에서는 증발이 많이 되니까 네. 가뭄이 더 심해지고 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더 많이 쏟아지니까 네. 홍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문제된 이유는 첫 번째 물의 증발이 많아진다. 네.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잠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띄워서 북극의 해빙,
네. 예, 최소 범위. 즉 빙하의 어떤 범위를 측정한 건데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빙하가 줄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빙하가 줄면 왜 문제일까? 이것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빙하가 녹으면 지구 온도가 또 올라가요. 아, 그렇겠죠.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죠? 빙하가 녹으면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이스팩이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방 안에 아이스가 있는 건데 네. 아이스가 없어지는 거니까. 아이스팩 녹으면 맥주가 시원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지구에도 아이스팩이 있는 건데 그 아이스팩이 점점 녹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바다로 가잖아요. 네. 근데 바다는 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 예를 들어서 바다가 차가워지면 좋은데 네네. 더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의 기온이 더 뜨거워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두 번째는 빙하가 녹으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해수면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 한번 봐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체감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요. 해수면이 어떻게 문제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250만 명이 사는 도시 중에서 네. 65% 정도가 네. 바닷가 옆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욕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뉴욕은 지금 뭐 방파제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네.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북극의 빙하뿐만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빙하도 녹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네. 비중을 차지하죠. 네. 근데 그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바다에 쉽게 말해서 소금물을 네. 농도를 옅게 하는 거예요. 그럼 비중이 달라지죠. 네네. 그럼 조류가 바뀝니다. 조류가 바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업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해류 때문에 공기의 순환도 일어나는데 그렇습니다. 공기 순환도 달라지고. 저 잘은 모르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 걸 제가 이제 조각을 맞춰서 네네. 퍼즐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이제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네. 증발량이 많다. 빙하가 녹는다. 네네. 빙하가 녹으면 문제가 뭐냐면 지구가 더 더워지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담수와 그러니까 조류가 바뀌고 네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구 온난화는 굉장히 큰 문제를 우리한테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질문은 그럼 왜 지구 온난화가 왜 발생할까? 이것도 그러니까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CO2라는 말은 하겠는데 네. 사실 뭐 CO2 때문이죠라고 말은 하지만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네. 제가 정확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태양광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지구로. 네. 그러면은 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면 쉽게 말해서 태양빛은 가시광선으로 들어옵니다. 네네. 그럼 이거는 방해받는 게 없어요. 그대로 들어와요. 그쵸. 네.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땅에 흡수되거나 네. 아니면 반사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반사되는 게 중요한데요. 네. 반사될 때는 적외선 형태로 반사가 돼요. 네. 다른 형태로. 네. 그러니까 전자파 형식의 적외선으로 반사되는데 네. 이 반사되는 적외선은 우리가 말하는 온실가스 네네. 에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문제가 없어요. 네. 들어올 때도 흡수되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들어와서 반사될 때가 그 온실가스에 흡수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린하우스 에펙트라고 해서 온실 효과라고 하죠. 네. 그런 효과가 적외선 자체를 흡수하고 반사시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실가스가. 근데 이 온실 효과는 지구에 꼭 필요해요. 추워지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이 온실 효과가 없으면요, 지구의 표면 온도가 마이너스 16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전 인류가 살아남게 된 이유는 이 온실 네네. 효과 때문입니다. 네네. 아니면 아직까지 빙하기예요. 그렇겠죠. 아니 그럼 온실가스는 있어야 되긴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많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왜 많아졌냐를 이제 찾아가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많아지는 게 문제인데 왜 많아지면 문제냐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얇은 입은 덮다가 네. 두꺼운 입은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땀나죠. 그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우리 이불이 점점 두꺼워진단 말이죠. 네네. 근데 온실 그 층을 만드는 게 효과를 내는 그 층이 뭐냐면 CO2, 이산화탄소와 네. 그다음에 질소 같은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질소가 아니고 정확히는 뭐냐면 메탄이죠.
CH4. CH4. 네, CH4하고 CO2가 만드는 네네. 거예요. 근데 공기 중에는 사실은 질소와 산소가 98%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산소는 O2고 질소는 N2잖아요. 네. 이렇게 원자 두 개로 구성되면은 아주 안정적인 원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CO2는 어떻습니까? 하나, 두 개 이렇게 얽혀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충돌해요.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아까 적외선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면 쉽게 말하면 그 온실가스층이 두꺼워지면서 네네. 흡수도 많이 하고 반사하는 게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온실가스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네. 오.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근데 너무 극명하게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왜 많아지냐면 사실은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1870년대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합니다. 1870년. 70년. 70년대. 네. 1870년이 뭐냐면 산업혁명이에요. 네. 아. 산업혁명하면서 석탄하고 네. 그다음에 1900 초인데 이제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온실가스가 급증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기본적으로 온실의 아까 말한 층이 커지고 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는 인류가 지금 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은 이런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방법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이 뭐 한 6%였다가 13%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이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배출을 줄이는 거지. 네. 기존에 있던 거를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계속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배출을 줄여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전 세계 기후 관련 재해 발생 건수인데 급증하고 있는 걸 이거를 사실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출을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도 없애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이제부터 얘기 드릴 혁신 기술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지구 친환경 이거 말씀해 주신다고 하길래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네. 오히려 지금 있는 온실가스조차 흡수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렇죠. 혁신을 그렇죠. 오늘 보여주신다. 보여드리기 이 자리에서. 힘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다. 네네. 이런 기업들이 있고 이런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 본질이잖아요. 네네. 이거 혹시 탄소 배출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물론 연관이 돼 있는데 네네. 사실 그거는 좀 이제 다른 얘기니까 네네. 같은 얘기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기술 얘기를 좀 하고 알겠습니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지오 엔지니어링이라는 겁니다. 지오 엔지니어링. 예, 그러니까 지오가 지구라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구 공학 기술이라는 거예요. 땅공학. 예.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지오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어요. 네. 각광받고 있고. 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제 지오 엔지니어링 이런 지구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는 것 차원을 떠나서 이 지구의 이산화탄소의 전체량을 줄이고 그런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지오 엔지니어링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SRM과 말씀하시는데 제가 되게 죄송한데 네. 지금 댓글창에 그냥 인구를 줄여야 되는데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여러분 인구를 어떻게 줄입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이런 거 많긴 하잖아요. 혹시 그 인페르노 아세요? 인페르노라는 영화? 모릅니다. 천사왕마 그거 아시죠? 다빈치 코드. 네네네. 다빈치 코드의 그
다음작이 천사와 악마인가 그렇고 그 다음 작이 임페르노인가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인구를 반으로 줄여야 세상에 산다. 여러분 그런 말씀 지금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인구를 줄이면 안 되죠. 저희는 인구는 이제 보존하면서 그럼요. 그다음에 같이 이제 살면서. 그래서 아니, 기술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쵸. 저희가 온전히 살아남으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인류의 발자취고. 뭐 유발 하라리는 인구가 이야기 때문에 번성했다고 네네.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뭐 이야기 가공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인류가 네. 번성했다. 그런데 저는 기술 때문에 인류가 번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이 근데 가공의 이유 이야기라는 거였었겠죠? 자 계속해서 그러면 어쨌든 SRM, CDR. 예. 이 SRM은 뭐냐면 Solar Radiation Management라는 건데요. 네.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 들어오는 빛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태양광 자체를. 네. 그래서 대표적인 기술은 뭐가 있냐면 구름을 만듭니다. 예? 갑자기. 그래서 네. 에어로졸 같은이나 화학물질을 공중에 뿌려서 네. 그러니까 무해해야죠. 네, 그쵸.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뭐냐면 은결핵을 만들어서 네. 그러면서 구름을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더울 때 우리 양산 쓰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지구에 양산을 씌우겠다는 거예요. 우와. 예.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SRM 기술이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바다 같은 데서도 네. 반사체를 쭉 뿌립니다.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바로 튀어나가게. 바로 튀어나가게. 그런 비율을 높이게. 네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더 깊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CDR이라는 건데 네. 이건 뭐냐면 카본 다이오사이드 리무벌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기술이죠. 카본 다이오사이드 리무벌.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이제 그렇죠. 이산화탄소 총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를 리무브 없앤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이걸 없애는 좋은 방법은 뭡니까? 조림이잖아요. 조림이요? 조림. 나무 심는 거. 그렇죠. 나무 심는 거. 근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예,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요즘은 산불도 많이 나니까 네. 리스크도 큰 거고.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나오는 기술이 뭐냐면 공기 포집이에요. 공기 포집. 그래서 DAC라는 건데 뭐냐면 다이렉트 에어 캡처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 표 하나 보시면 이 기술이요. 쉽게 말해서 이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공기를 포집해서 네. 이산화탄소를 빼낸 다음에 다시 배출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 공상과학 같죠. 근데 지금 현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이미 보세요. 포집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이미 설치되고 있고 투자되고 있어요. 저 얼마 전에 광고 봤는데 그 혹시 물 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좀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광고 봤는데 그 지리산 공기를 우리가 판다고 해갖고 캔에다가 이렇게 담아 팔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나아간 혁신적인 더 나은 기술. 거죠. 그거는 이제 일부만 돈 주고 하겠다는 네, 건데 네, 네. 이건 전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사실 공기 얘기하니까 저희가 물 사 먹을 줄 한 30년 전에 몰랐잖아요. 저의 어렸을 때 업무 가운데 하나가 물떠오기였습니다. 양수차에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나 이런데 뭐야 물을 왜 사 먹어 맞아요. 이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물 사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향후에 공기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 DAC 같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미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클라이머웍스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는 DAC 즉 공기 포집 그 설비 장치인데요. 네. 이거 보세요. 여기에다 공기를 포집해서 이산화탄소를 빼낸 다음에 다시 배출하는 플랜트들이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네네.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고 그러네요. 사실 필수적이다. 네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보여드리는 회사가 글로벌하게 주요 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시험 그런 운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있냐면 아직은 규모가 적어요. 한 자동차 870대 규모의 1년 동안 이산화탄소를 네네. 배출하는 규모 정도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이 지금 카본 엔지니어링 캐나다 회사가 100만 톤짜리를 미국에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플랜트가 건설 중인데 네. 이게 만약 잘 건설되고 시험 주행이 끝나면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어요. 지금 펀딩 규모라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보니까 네. 아직 상장사는 아닌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비상장입니다. 비상장사.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계속 지금 커나가고 있다. 저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사진 봤는데 정말 초대형 공기청정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구 지구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 온난화를 어떤 방지하고 네네. 결국엔 줄이기 위해서 네. 그 클린텍 결국엔 혁신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네네.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한 5년마다 한 번씩 한 3, 4년마다 한 번씩 어떤 기술이 굉장히 유망하다. 네.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하다. 그런 연구 보고서를 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이런 클린텍 관련된 걸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거 한번 보시죠. 요게 향후로 저희가 203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네. 어떤 분야의 투자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어떤 부분의 투자가 부족한지를 나타내는 표예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있으시는 EV 배터리나 뭐 양극재나 음극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투자 계획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뭐 굉장히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투자 규모가 굉장히 많아서 네. 어쨌든 산업적으로는 밸런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회사들이 네. 주목을 되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이해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요가 있는데 네. 공급이 충분하고 계획이 있으면 가격이 더 오를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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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쉽게 말해서 가격도 많이 오르고 시장의 확대가 네. 굉장히 빠르고 돈도 많이 투자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육상풍력, 해상풍력, 그다음에 히트펌프,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 중에서도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가 히트펌프예요. 히트펌프. 네.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는데 좀 뭔지 모르겠어요. 네. 히트펌프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말 그대로예요. 열을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펌핑해주는. 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오늘같이 추운 날은 안에는 따뜻하기 위해서 난방 시설을 쓰잖아요. 네. 여름에는 냉방 시설을 쓰고 네. 이거 다 전기로 돌아가요. 그쵸. 화석연료로 돌아가지 네. 않습니까? 근데 히트펌프를 달면은 공기의 이동을 통해서 네. 그래서 차갑게 만들고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마술이에요? 공기만 이동하는데 그게 돼요? 다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기술인 거죠.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상세히 말씀드리기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을 것 네네. 같고 어쨌든 이 히트펌프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런 준비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 기술이 이미 이거 잘 보시면 EU 같은 나라에서는 지난해 판매량 증가율이 막 30%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왜 이렇게 많았냐면 천연가스 문제 때문에. 네네네. 난방해야 되는데 천연가스가 네. 문제 생기니까 막 이거 설치하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리고 향후로 5년 후에 3, 4년 후 5년 후에는요. 유럽 같은 데는 앞으로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네. 난방시설 설치가 금지돼요. 4, 5년 후에요? 네. 이제 전부 다 히트펌프 써야 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에너지 법안 같은 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히트펌프를 설치하면은 지원금도 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히트펌프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컨도 안 써도 되고 쉽게 말하면 난방도 이제 덜 써도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지구가 좋겠어요. 도대체 무슨 기술인지 너무 궁금한데 그걸 설명해 주시기에 엄청 오래 걸리신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여러분들 이제는 이건 기술적인 요인이니까 쉽게 말해서 공기의 이동을 통해서 네네. 안에 장치를 하나 놓고 네. 공기의 이동을 통해서 따뜻하게 만들고 차갑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된다니까 뭐 믿긴 하겠는데 네. 이게 참. 이미 설치되고 있고. 이미 설치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히트펌프의 글로벌 주요 회사들 여기에는 이제 상장사들도 있기 네네.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네. 좀 안타까운 이제 한국 회사들이 없긴 한데 일본 회사들이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초 기술을 갖고 있는 네. 제일 많이 MS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다이키라는 회사인데 네. 이 다이키라는 회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에어컨을 가장 많이 파는 회사예요. 원래 에어컨 예. 기업이에요? 예. 근데 에어컨이 이제 안 팔릴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도전이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긴 하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당장 자기네들이 힘든 거예요. 네네. 에어컨이 안 팔릴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 개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이런 히트펌프로 투자를 많이 하고 앞으로 시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저희가 그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설치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좀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쉽게 말해서 가정 지붕을 바꿔야 돼요. 태양광으로요? 예. 근데 지금 그게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가정의 연료를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건 저녁인데 네네. 태양은 낮에 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시간차도 그러니까 이런 시간차도 문제가 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설치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해요. 분산형 에너지 네. 시스템. 그러니까 가정에서 조금씩 생산한 걸 모아서 분배하기도 하고 네네. 생산도 같이 하고 소비도 같이 하는 시스템. 그게 우리가 한창 유행했던 스마트 그리드랑 좀 다른 거예요? 그거보다 이제 진일보 그거보다 진일보한. 진일보한 시스템이어야 됩니다. 근데 올해부터 가장 이게 큰 화두예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요? 네. 네.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런데 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핵심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네. 그 에너지를 결집하고 배송하는 결국에 매개체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전 이게 EV 차징이 될 거라고 봐요. 에? 좀 낯선데요? 왜 갑자기 거기서 거기로? 요 그림 보시면 네네. 쉬우실 거예요. 네. 이게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요. 네. 자동차를 저장 저장 배터리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ESS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전력을 제공해주고 네네. 전력을 가져오고 네.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사실은 이 차징 스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EV 차징하는 회사들은 여기에 특히 이제 V2G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네. Vehicle to Grid라는 거예요. 네. 그리드가 뭐냐면 송배전 설비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연결하는 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여러분들이 EV 차징할 때 뭐 충전소 꽂고 이런 거라고 보시는데 네네. 굉장히 큰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차징 스테이션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심도를 굉장히 높이실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그 표준화 시킨다고 미국에서 그쵸. 그 DC 콤보 플러그를 이제 표준화 시킨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했었는데 그 이면에 이런 것들도 다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서비스가 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포드가 나오고 네네. 예전에 휘발유차가 엄청나게 나올 때 결국엔 주유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주유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네. 자동차 회사도 하고 싶었고.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안 됐네요. 결국엔 뭐냐면 그 연료를 생산하고 휘발유나 경유를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EV 차징도 테슬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직접 해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오히려 서비스가 방대하게 구성이 되고 네. 그래야 그리드까지 연결이 되고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징 회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지금 이제 오늘이 첫 시간인 거죠? 네네. 오늘이 첫 시간이고 앞으로 좀 몇 번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이 내용을? 무한대입니까? 제가 저기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는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나올 건데요. 네네. 한 5-6번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매달 레포트가 나가거든요. 저희 네네. 미래에셋증권에서 네. 이 관련해서 그래서 레포트를 보시면서 좋으실 것 같고 투자 종목도 저희가 정리해 놓으니까 네. 어쨌든 제가 앉은 목적은 이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뭐 지루하실 수도 있고 관심 없는 분야고 당장 지금 뭐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실 수 있는데 오늘 밤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네. 네. 테슬라가 어떻게 되지? 이게 사실 더 관심이 있을 수 네네. 있죠.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분야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확실히 투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이 좀 기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뭐 장황하게 몇 가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태양광 설치 업체들 있잖아요. 써노바, 썬런, 썬파워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저는 그러면 되게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설치를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인버터가 들어가, 막 ESS가 들어가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훨씬 더 좀 큰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기회였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그동안 뭐 기자재가 중요하고 어떤 네. 만드는 이게 중요한데 이제는 서비스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그 신재생 에너지가 서로 융합하고 배분하고 네.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산업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저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